보조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프랑스 문화, 또 프랑스인의 삶, 또 프랑스의 축제 등에 관해서 시간 되는 대로 매주 강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프랑스에 관한 상식을 먼저 공부하기로 합니다. 자, La vie des Français, 프랑스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프랑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하는 질문이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와인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바게트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바 리샤르, 또 에펠탑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바게트든 프랑스 와인이든 에펠탑이든 아니면 센리강에 흐르던 바토무슈, 그 유람선, 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자, 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들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우리 밥에 해당되는 바게트, 이 바게트에 대해서 요즘 대전의 성심당도 바게트를 잘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이 바게트에 관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봅시다. 빵이 주식인 프랑스에서는 해마다 가장 맛있는 바게트를 뽑는 대회까지 열리는데요. 올해 이 대회에서 한국인 제빵사가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지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2013년 얘기입니다.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바게트 경연대회. 바게트의 크기와 무게, 냄새까지 꼼꼼하게 심사해 최고의 맛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제빵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 대회에서 올해 한국인이 처음으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위를 기록한 서영상 씨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저도 동일한 조건에서 한번 경쟁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매일 먹어도 어떤 질리지 않는 그런 점에서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고유한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서 씨가 빵 만드는 일을 시작한 건 30살 무렵.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서 씨는 2년 뒤 무작정 빵의 고향 프랑스로 날아왔습니다. 밑바닥부터 한 계단씩 배워간 지 10여 년. 이제 한국인 직원 7명과 함께 하루 900여 명이 찾는 빵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Deux à trois fois par semaine. Je trouve excellent. C'est un très bon rapport qualité. 파리 시내에 있는 빵집은 1200여 개에 이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이들을 지탱해주는 것은 좋아하는 일에 젊음을 걸었다는 자부심입니다. 이게 좋아가지고 이 나라까지 와서 여기서 배우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프랑스 사람들 그냥 몇 시간 일하고 집에 가고 쉬고 그런 게 자기의 일상이 되고 결국에 그 퇴직할 때까지 사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거는 않고 좀 더 높을 말아볼 수 있는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요리의 본고장에서 벌어지는 맛의 전쟁. 동포 제빵사들은 최고의 바게트를 꿈꾸며 오늘도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네. 자, 스테이크와 포도주, 와인이죠. 르뱅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프랑스 와인은 되게 예전에는 아펠라시옹 도리진 콘트롤레 해가지고 요 빨간 부분, 요 부분에 보르도 콘트롤레, 메도 콘트롤레, 센테밀리옹 콘트롤레, 이런 식으로 그 원산지를 나타냈어요. 가격에 관계없이 이런 표시가 있으면, 라벨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와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부를 시킬 텐데, 일단 여러분들은 프랑스 와인이, 한국 포도주는 달콤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처음 먹어보면 텁텁하고 이게 무슨 맛인가 하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프랑스 와인이 이래서 좋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도 느끼게 될 텐데, 와인 공부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그 스테이크, 이 고기와 와인, 이 프랑스 사람들이 흔히 먹는 주식이죠. 미국 사람들도 이 고기하고 위스키 혹은 비어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 미국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에 비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똑같이 고기를 먹는데도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그걸 조사했더니 이 레드 와인,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뭐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고기를 저렇게 많이 먹는데도 뚱뚱한 사람이 미국처럼 많지 않다, 그거를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프렌치 패러독스. 프렌치 패러독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데 미국처럼 뚱뚱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프렌치 패러독스고, 두 번째는 프랑스 사람들이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35시간 일하죠. 그리고 법정 휴가가, 바캉스를 꼭 지내도록 휴가를 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 해도 5주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휴가, 부활절 휴가, 그리고 주말 등등 하면은 1년의 절반 이상을 놉니다, 말하자면. 그런데도 생산성이 높아서 세계 몇 대 강국 안에 들잖아요. 우리나라가 10등이라면 프랑스는 적어도 5등 안에 드는 그런 부유한 나라인데, 저렇게 많이 놀면서 어떻게 생산성이 그렇게 높은가? 이것이 프렌치 패러독스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와인의 문제, 하나는 한국 사람이 세상에서 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산성이 높은 건 아니죠. 노는 것과 생산성의 관계, 두 번째 거가 프렌치 패러독스 2입니다. 이 와인을 먹는데 이 고기는 어떻게 먹나 한번 볼까요? 이걸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사 먹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잠을 푹 잘 수 없어요. 네. 아니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크통에 와인을 다시 채운다고. Parce qu'autrement, là, tous les soirs, les anges, ils viennent boire le tonneau. Ils viennent tout le temps boire tous les soirs. On appelle ça la part des anges. Et toutes les semaines, toutes les 2 semaines, on doit remplir le vin. 천사가 와가지고 와인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떡해요. 이제 땅에 있는 천사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와인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Là, les anges, ils ont les têtes pour moi, les anges. Là. 죄송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손가락에 느낌이 오면 때려 그랬어. 오케이. Écoute le bruit. Nickel chrome. 나 했어. 잠깐만 이거 봐주세요. 오케이? 세봉? 오케이. Quand t'auras tout fait. 예, 반지에서 오케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On s'en va. 오케이. 네, 다 하고 가라고. 바이. 예. 됐습니다. 정말요? Vous allez travailler? 신난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추워요? C'est normal. 오크통에서 직접 꺼내주는 와인. 나폴레옹이 즐겨 마셨다는 샹베르탱 레드 와인입니다. Quand t'as vraiment bien travaillé, un Chambertin. Un Chambertin, c'est un grand cru. 주벌 쌍테르탄 네. 그랑크루. Grand cru. Attention, hein, c'est pas 와우. le roi des vins. 그랑크루의 등급, 향이 정말 좋은데요. 부르고뉴 최고급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르도 와인을 좋아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부르고뉴 와인을 좋아합니다. 도미니크 아저씨가 와인 마시는 모습 한번 보세요. 정말 오래도록 입안에서 음미합니다. On le voit que tu mets.
수천 년 전부터 와인을 생산해 온 곳입니다. 거리 어디를 가도 쉽게 와인을 만날 수 있죠. 가장 프랑스적인 와인. 저녁 식사 시간. 소고기를 넣고 레드와인으로 조리는 중인데요. 오랜 시간 끝에 베프 부르기뇽, 즉 쇠고기 와인찜이 완성됐습니다. 베프 보기뇽, 부르고뉴 지방의 소고기라는 뜻이에요. 있어서 그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양념 대신에 와인을 부어가지고 감자, 당근, 양파 이런 것들을 넣고 말로만 듣던 베프 부르기뇽이 소고기 제 요리를 앞에 하는 놓였습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와, 이게 와인 국이에요? 와인 소고기국? 저는 조림 같은 거라 해서 국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국물이 흥건해갖고 이야, 와인을 올렸고. 네, 자를 때의 느낌 그대로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맛입니다. 와인이 제격인데요. 레드와인은 타닌 성분이 많아 고기의 기름기와 특유의 맛을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맥비. 와인은 식탁 위에서 가장 빛난다. 부르고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마시는 반주 한 잔. 부르고뉴 사람들에게 와인은 고기 육즙이 부드러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고기가 그야말로. 예, 프랑스인에게 있어서 이 와인은 뭐라고 할까요? 생명수라고 할까? 아무리 좋은 요리를 대접했어도 와인을 시원찮게 대접하면 그건 대접한 게 아닙니다. 음식은 별거 아니어도 아주 고급 와인을 대접하면 그게 훨씬 더 훌륭한 대접이 되는 거죠. 이 프랑스 속담에 un repas sans vin, sans vin 이 말은 와인 없는 그 말이에요. un repas 식사는 un repas sans vin, c'est une journée sans soleil. 그거는 태양이 없는 하루와 같다. 와인이 없는 식사는 해가 없는 하루와 같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많이 마시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마시는데 대개 4명이 와인 한 병을 나눠서 반주로 하죠. 와인 한 병이 750cc거든요. 750cc니까 그걸 4명이 마신다면 보통 우리 와인 잔으로 2잔 정도 마시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뭐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 이 포도주의 나라 와인이죠. 와인. Le vin. 여러분들 이 와인이라는 게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속성이 이 롤랑 바르트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물과 불이 함께 공존하지를 못하거든요. 불이 강하면 물이 말라버리죠. 그리고 물이 강하면 불이 꺼져버려요. 근데 이 물과 불, 음과 양,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기본적인 원소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존을 못해. 그러나 신은 물과 불을 함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정동진에 가는 이유는 뭔 줄 압니까?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물 덩어리인 바다와 불 덩어리인 해가 공존하는 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물과 불이 함께 있는 것. 말을 바꾸면 물과 불이 결혼한 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태안이나 대천에 가서 노을을 보면서 친구들끼리, 다정한 연인들끼리 감동을 먹는 것도 거기에 물과 불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신은 물과 불을 함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닮고자 욕망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서 그나마 물과 불이 함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술을 취해본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와인으로 대표되는 이 술이라는 것, 이것은 물의 형태를 띤 불이고, 물의 형태를 띤 불이고, 불의 속성을 갖고 있는 물인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라. 와인으로 대표되는 이 술을 그냥 물로 받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물과 불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물과 불이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와인이라는 것을 천천히 조금씩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동진에서 뜨는 해를 보는 것처럼, 대천에서 지는 해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술의 개념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와인은 이렇게 포도를 키워서 그걸 따가지고 전통 방식이죠. 발로 막 밟습니다. 발로 밟아서 즙을 낸 다음에 숙성을 시키죠. 이렇게 프랑스의 모든 포도밭 지하는 다 저렇게 땅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크통에 담아가지고 세월을 보냅니다. 짧게는 3개월 정도부터 길게는 수십 년까지. 또 이 지하에 오크통에 담아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병에다 담아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거죠. 이 각각이 다 이렇게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이 있죠. 나중에 와인을 공부할 적에 따로따로 이 동영상을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랑스인과 포도주. 프랑스인 국민이 평균 하루에 1.3잔을 마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와인잔 한 잔이 아까 얘기한 750cc를 보통 7명 아니면 8명한테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와인 한 잔이 그 와인잔으로 이게 가득 따르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쯤 따르는데 그게 100cc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3잔을 마시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안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한 2잔쯤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Le vin est le troisième secteur d'exportation. 프랑스 수출품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수출하는 수출품 중에서 와인 수출품이 3등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와인의 20%, 5분의 1을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와인의 14%를 소비한다. 자기네들 것뿐만 아니라 요즘 캘리포니아 와인도 좋고 아르헨티나 와인, 칠레 와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다 와인이 좋잖아요. 다는 전 세계 와인의 14%를 자기들이 소비한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국내 생산 와인의 90%, 10병 중에서 9병을 소비한다. 프랑스 지역이 22개가 있는데 16개 지역에서 와인이 생산된다. 가장 많이 먹는 와인 순서죠. 레드 와인, 그 다음에 로즈 와인, 핑크빛,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이렇게 먹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La consommation de vin a baissé. 그 와인의 소비량이 줄었다. 아버지 세대 이만큼 마셨다면 아들 세대에서는 요만큼 마시는 거죠. 이렇게 건배할 적에 santé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써요.
santé라는 말은 health라는 말이에요. to your health 하는 것처럼 à votre santé, à la vôtre 이렇게 santé라는 말을 쓰는데 또는 bravo 뭐 이런 말을 쓰죠. 근데 그보다 더 일상적으로는 야 우리 쨍하자, 쨍합시다 이런 것처럼 쨍이라는 그 의성어 친이에요. 친 이러면서 와인을 마십니다. 수도사 동페리뇽 동페리뇽이 샴파니를 만들었어요. 이 샴파니는 사실은 지방 이름이에요. 이 지역에서 발포성 와인을 만드는 것이 이 동페리뇽. 그 수도사가 처음 발견을 했는지 발명을 했는지 그래서 이 샴파니 지방은 이 발포성 와인 축제 때 쓰는 그런 와인을 생산합니다. 자,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와인은 술이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식탁의 분위기를 매우 부드럽게 해주는 매개체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음과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해 보다 많이 알게 해줌으로써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샤를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천재 시인이 취하라 라는 시를 썼어요. 이 보들레르는 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시인이냐면 최초의 산문시집, 세계 최초의 산문시집, 운문시집이 아니고 파리 올, Le Spleen de Paris라는 그 최초의 산문시집을 1857년에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문학사에서 아주 그 기억되는 시인인데 그 파리 올이라는 산문시집에 이 취하라라는 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늘 취해 있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것만이 문제이다. 어깨를 억눌러 그대를 땅으로 짓누르는 시간의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으려면 항상 취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술이건 시건 미덕이건 벌추 미덕이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다만 취하기만 하라. 바람에게 물결에게 별에게 새에게 시계에게 지나가는 모든 것에게 탄식하는 모든 것에게 굴러가는 모든 것에게 노래하는 모든 것에게 몇이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바람이 물결이 별이 새가 시계가 대답해 주겠지. 취할 시간이다 라고. 시간이 구박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취하라. 항상 취해 있어라. 술이건 시건 미덕이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런 멋있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이 와인을 보면은 이 병을 보세요. 이 병이 좀 이렇게 아랫부분이 볼록하죠. 이거는 여기 길쭉해요. 이 보르도 와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르도 와인, 이런 밑으로 퍼지는 병은 부르고뉴 와인,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르고뉴 와인. 그래서 아까 동영상 부르고뉴 와인을 보여준 거예요. 병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 와인에 얽힌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은데 두고 여러분들과 나와 만나는 뭐 두 번째 학기, 네 번째 학기, 여섯 번째 학기 혹은 10번째 학기에 끊임없이 이 와인 이야기는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비싼 와인을 살 필요는 없어요. 이번 추석 때 친구들끼리 만나서 한 이트레이더스나 그 홈플러스, 코스트코 마찬가지지만 한 15,000원에서 20,000원 그 사이에 와인을 사면 아주 훌륭한 와인입니다. 그리고 꼭 프랑스 와인을 살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불문과니까 불문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니까 프랑스 와인을 사고
또 칠리 와인이나 캘리포니아 와인을 사서 이렇게 맛을 비교해 보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 마리안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Au revoir.